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데일리 NBA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BA 진짜 지독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를 막 찍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분석을 타이트하게 해서 경기를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22일 4경기 가지고 왔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기는 애틀랜타 대 시카고의 경기입니다. 애틀랜타는 트레이 영이 복귀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출전 시간 제한을 받고 있고 실전 감각이 온전치 않아서 나오는 게 오히려 팀에 좀 마이너스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일런 존슨이 분투를 해두고 있지만 포르징기스가 장기 결장 중에 결국 골 밑에서 상대 빅맨을 제어하는 게 좀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8경기에서 6패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는데요. 특히나 샌안토니오한테 안방에서 최다 점수차 대패를 당하면서 에너지 레벨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애틀랜타입니다. 자, 시카고는 일단 부상자들이 많이 돌아오면서 다시 로테이션 멤버들을 채워 놨습니다. 벤치 생산력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것이 시카고의 큰 강점이었는데 직전 클리블랜드전 리턴 매치 승리까지도 그런 벤치 자원들의 좀 활약도가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강력한 4쿼터 뒷심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 리턴 매치 2경기에서 4쿼터 누적 마진이 플러스 18점이었습니다. 클러치 상황에 집중력이 좀 떨어지지 않고 있고 조시 기디의 안정적인 리딩과 부셰비치의 골밑 장악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변수는 코비 하이트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코비 하이트가 결장한다면 다소 외곽 화력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젤리스 등 젊은 윙 자원들이 좀 자리를 메워줄 수도 있기 때문에 코비 하이트가 안 나오면은 좀 악재긴 하지만 그게 완전히 게임이 져야 된다 요런 느낌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치 포인트는 골밑 대결입니다. 포르징기스가 빠진 애틀랜타의 골밑은 부셰비치에게 완전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에너지 레벨 또한 지금 애틀랜타의 수비 로테이션이라든지 에너지 레벨에 비해서는 시카고가 훨씬 활동량이 좋아 보입니다. 자, 최종 전망은 트레이 영이 100%가 아닌 상황에서 시카고의 유기적인 팀 플레이와 높은 야투 효율을 막아내기에는 애틀랜타의 수비 스킴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지난 10월 첫 맞대결에서도 시카고가 승리했었기 때문에 요거는 시카고의 승을 한번 눌러볼 수 있지 않을까, 역배를 한번 도전해 봄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프렌 같은 거 가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은 그냥 소액으로 역배 한번 찔러보는 게 오히려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뉴욕 닉스 대 마이애미의 경기입니다. 뉴욕 닉스는 일단 NBA컵 우승을 차지했지만 이거 컵 대회 하다 보니 강행 일정으로 선수단 피로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직전 경기 필라델피아전 4쿼터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8점 기록하면서 역전패했는데요. 확실히 조금 퍼진 느낌이 뉴욕의 지금 좀 위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첼 로빈슨이 21득점 16리바운드라는 경이로운 기록과 함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타운스와 트윈 타워가 이제 조합이 된다면은 상당히 이거는 상대가 무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젤런 브런슨이 직전 경기 4쿼터 5개의 야투를 모두 놓치면서 체력적인 한계가 여실히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팀의 승리를 위해서는 젤런 브런슨도 빨리 살아나야 된다. 그냥 체력이 좀 회복이 돼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마이애미는 일단 위긴스, 히로, 다비온 미첼 등 주전급들이 대거 결장하면서 지금 로테이션 멤버가 좀 타이트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7경기 1승 6패로 상당히 부진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체력 방전이 원인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신인 커릴 웨어가 24득점 14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팀의 새로운 핵심으로 떠올랐는데요. 아데바요와 둘이서 프런트 코트 듀오를 이뤘을 때 보스턴한테도 전반전까지는 대단하게 맞섰다. 다만 이게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밀리다 보니 에너지 레벨로 밀어붙이는 마이애미의 경기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최근에 이렇게 막 부상자들이 생기면서 타이트하게 체력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 이제 좀 퍼지는 느낌입니다. 그 시스템 농구가 윌링 오펜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깔끔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인업을 보면은 다비온 미첼 그리고 위긴스 등등 지금 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수단 구성에 애를 좀 먹고 있고 뉴욕은 다시 좀 건강하게 주전 스쿼드를 회복을 좀 시킨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매치 포인트는 골밑 대결의 우위, 뉴욕은 타운스와 미첼 로빈슨이 버티는 높이에서 확실히 마이애미를 상대로 강세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벤치 뎁스 또한
지금 마이애미가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뉴욕에 밀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전망은 두 팀 모두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지만 홈코트 어드밴티지, 두터운 선수층 뭐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 뉴욕 닉스의 우세를 볼 수 있습니다. 뭐 마이애미의 슛이 막 외곽 화력이 비정상적으로 터진다면 경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뭐 웬만해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외곽 화력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보다는 결대로 떨어지는 걸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전 뉴욕의 승리 일단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핸디까지 가기에는 요즘에 뉴욕도 체력적으로 조금 밀리는 감이 있어서 핸디값이 조금 높지 않나 싶어요. 그냥 일반승만 단단하게 누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워싱턴 대 샌안토니오의 경기입니다. 워싱턴은 직접 멤피스 원정에서 20점 차 열세를 뒤집고 역전승을 기록했습니다. 후반전에 77득점을 몰아친 화력은 상당히 고무적이긴 한데요. 알렉사르와 맥컬럼, 키션 조지 등 다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멤피스 원정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뒤 지금 홈으로 돌아오는 백투백 일정입니다. 주전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길었던 만큼 체력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샌안토니오는 직전 경기 애틀랜타전에서 21분 뛰고 26득점, 12리바운드, 2블록을 기록하면서 다시 멘탈 회복을 하고 몬스터 같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상자가 아예 없기 때문에 베스트 라인업을 바탕으로 로테이션 멤버가 상당히 넉넉하고요. 워싱턴과 달리 하루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체력이 비축됐고 최근 일정들이 전부 다 가비지가 났기 때문에 팀 단위, 에너지 레벨, 휴식 뭐 이런 것들이 참 깔끔하게 잘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자, 공수 밸런스도 상당히 좋은데요. 디에런 팍스와 스테펀 캐슬의 백코트 켈든 존슨의 벤치 화력까지 지금 뭐 샌안토니오 입 댈 게 없습니다. 너무 강력합니다. 했을 때 자, 매치 포인트는 골 밑에 통곡의 벽입니다. 알렉사르가 뭐 나와서 분전해 주겠지만 웬바냐마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요. 체력 격차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골밑으로 풀어나가지 못한다면 워싱턴이 외곽을 막 많이 던질 건데 이게 체력적으로 타이트한 상황에서 슛이 좀 정교하게 들어가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샌안토니오의 두턴 뎁스가 힘을 발휘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또 말도 안 되게 워싱턴이 막 3점이 꼽히고 막 이러면은 또 애매하게 경기가 쏠릴 수 있겠지만 지금 전력의 짜임새와 높이 우위, 휴식 상태를 고려할 때는 샌안토니오의 우세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웬바냐마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조금 흔들렸는데 바로 좀 수습이 되는 거 보면 강인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캐리 중이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다만 이 경기의 문제는 핸디값입니다. 15.5. 와, 이게 너무 높다. 그죠? 지금 NBA가 참 결이 좀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이런 핸디, 막 과감한 핸디를 누를 수 있냐? 이거는 이제 취향의 차이일 건데, 샌안토니오 핸디까지도 노려볼 수는 있는 경기니까, 뭐 취향에 맞으시다면은 아주 높은 숫자의 핸디도 눌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미네소타 대 미러키의 경기입니다. 미네소타는 직전 경기 앤서니 에드워즈가 복귀를 하면서 클러치 결승 3점과 게임 세이브 블록슛까지 기록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거 오클라호마를 잡았기 때문에 사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베어 랜들, 나지리드가 버티는 이 리바운드 경쟁력 그리고 림 프로텍팅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위력이 좋습니다. 상대 림 근처의 아투 성공률이 44.1%로 거의 지식 수비를 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상대가 극복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전에서의 경쟁력을 또 볼 수 있는데 오클라호마가 막 에너지 레벨을 올려가지고 경기를 했는데도 거기서도 이제 수비 레벨을 보여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미네소타가 수비가 막 무너진다든지 이런 느낌은 예상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미러키는 다른 얘기할 거 없이 쿤보 결장하고 난 뒤에는 이제 뭐 할 말이 없는 뭐 약체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페인트존 득점력과 자유투 획득률이 급감하고 공격 루트도 상당히 단순한데요. 케빈 포터 주니어가 분전을 해주고 있지만 경기 운영의 안정감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전들의 과부하가 또 걸려 있기 때문에 여유도 좀 없는 편이다. 그리고 이제 최근 5경기 1승 4패 부진 속에 이제 원정 5연전을 치러야 되는데 쿠즈마가 복귀를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것도 긴가민가 한 거고 프린스가 또 못 나오고 있어서 좀 뎁스가 그냥 쿤보 빠져 있으니까 좀 헐거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매치 포인트는
아테토쿤보가 없는 이렇게 공격진이 미네소타의 수비를 깨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반대로 고베어와 랜들이 높이를 앞세워서 미러키의 인사이드를 초토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이제 앤서니 에드워드도 직전 경기 복귀해서 또 오클라호마를 잡았기 때문에 기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미네소타의 완승을 보는데요. 미러키는 아테토쿤보 오기 전까지는 굳이 미러키 승 가거나 프랭 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반대 배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미네소타는 승에서 핸드승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4경기 한번 정리해봤고요. 어, 진짜 어렵습니다. NBA가. 매일 곡소리가 나는데 그래도 꼼꼼하게 매일매일 정리해서 배팅 최대한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